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집값이 언제 오를까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또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다주택자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이실 것 같고, 이제 집값이 좀 도대체 언제 오를까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영상 한번 찍어봤고요. 물론 이제 제 얘기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뭐 어떤 데이터나 통계를 제가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에 의한 뇌피셜이긴 한데, 여러분 그 뇌피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자기 생각을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그런 게 어떤 데이터나 통계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다 넣은 다음에 그것을 저만의 방법으로 도출해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당연히 뇌피셜이 되는 거고 그렇게 도출된 거를 이제 유튜브 상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뇌피셜이고 어떤 데이터나 통계나 어떤 과학적인 그런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런 제 나름 어떤 부동산 시장을 경험해 본 어떤 큰 틀에서 제 생각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제 생각을 100% 믿으실 필요도 없고 또 제 말엔 뭐 그냥 그런 뇌피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도 없는 게 그냥 제 생각을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뭐 듣기 싫으면 안 보시면 되는 거고 영상을 끄시면 되는 거고 그냥 편하게 얘기를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저는 올 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이 조금씩 이제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고 생각입니다. 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이제 신호탄이 저는 올해 그 3월 말에 GTX-A가 동탄 수소가 개통이 돼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언론이나 신문이나 여론에서 동탄 수소 관련된 GTX-A 그다음에 실제로 동탄에서 수소까지 강남까지 수소도 강남이지 않습니까? 강남까지 18분, 20분이 채 안 되는 거리를 주파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1시간 이상,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정말 이제 출퇴근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동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살기가 굉장히 좋은데 이제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멀어서 집값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인데 이렇게 뭐 통학 시간이 뭐 1시간 내 20분 내로 줄인다. 물론 이제 거기서 뭐 걷고 하고 하면은 좀 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지만 진짜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그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예를 좀 들어드리면 예전에 9호선이 이제 뚫릴 때 사실 9호선이 뚫릴 때 시점이 제가 알기로는 기억하기로는 2010년도 요쯤이었던 것 같거든요. 2010년도. 근데 사실 2010년도는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막 이렇게 화랑일 때는 아니고 오히려 2008년 금융위기 때 이후로 잠깐 반등했던 그런 추세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9호선에 이제 라인에 있었던 강남이랑 이어지는 9호선에 있었던 단지들, 뭐 강서구라든가 당산동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일부 단지들은 이제 뭐 하락 없이 약간 그렇다고 뭐 큰 상승은 없고 그냥 이미 이제 됐었고 사실은 9호선이 이제 완공되기 전부터 이미 좀 많이 올랐었어요. 발표되고 착공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런 게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렇게 많이 2010년 실제로 완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상승을 보여주진 않았었거든요. 다만 9호선이 뚫리면서 전세 가격은 좀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전세 가격은. 그러면 지금 현재 동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9호선이래 GTX-A가 개통이 되면 똑같이 비슷한 양상이 좀 펼쳐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GTX-A가 뚫리면 이제 매매가도 좀 오를 여지도 있지만은 이제 전세 가격. 근데 이제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많이 됐어요. 이미 많이 반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매매가도 매매가지만 이제 전세가가 좀 더 오를 여지가 있다. 왜냐면 전세가는 실제로 내가 통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9호선도 개통되면서 전세가가 좀 많이 올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GTX-A가 뚫리면 동탄 쪽도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제 전세 가격이 좀 움직일 여지가 있다. 근데 사실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그 집의 이제 실제 가치가, 그러니까 사용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저평가되는 뜻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올라가 주면은 나중에는 매매가도 같이 올라가는데 2010년도에 9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당장은 매매가가 좀 멈추고 전세가가 올라갔지만 나중에 2014년도, 15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급성장 매매가
그 시대에 맞물려서 이제 갑자기 급하게 올랐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 9호선 혹은 그 다음에 신분당선 연장선이 뚫리면서 이제 신분당선 연장선 라인 쪽에 아파트 가격이 오른 추이라든가 그 다음에 7호선이 연장이 되면서 또 7호선이 그 라인 쪽에 올랐던 그런 추이들을 한번 예전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참고해서 한번 쭉 훑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 그 7호선 연장도 그렇고 9호선도 그렇고 신분당선도 그렇고 다 강남과 이어지는 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동탄에서 GTS A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역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강남과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견줄만 하다, 좀 비교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강남과 이어지지 않는 노선은 사실 비교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강남을 지난 노선이기 때문에 예전 뭐 7호선 연장, 9호선, 그 다음에 뭐 신분당선 연장 이런 것들은 좀 같이 참고해서 비교해서 GTS-A가 개통이 되면은 실제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9호선에서는 예전에 없었던 개념이 있었어요. 뭐냐면 급행이 있었거든요. 급행.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지하철이 급행이라는 개념이 제가 알기로는 그 강남 쪽으로 가는 급행은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9호선이 뚫리면서 급행역, 그러니까 아예 그 급행역은 급행역만 쓰는 거였잖아요. 9호선이. 그래서 뭐 가양역이라든가 당산역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뭐 이런 역들, 혹시 마곡나루역이라든가 이런 이제 역들이, 가양역이라든가 이런 역들이 이제 좀 이제 수혜를 이제 좀 더 볼 거다. 왜냐면 일반보다 급행역이 더 강남에 더 시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급행역이 많이 더 좋아질 거다. 실제로 그런 급행역들이 일반 역보다는 조금 더 매매가나 전세가가 좀 오른 경향도 있었다. 그런 거 봤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GTS-A도 이제 그 18분의 그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그 시간적인 거리를 많이 좁힐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데는 매매가 전세가가 같이 올라올 여지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시작으로 언론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하고, 지금 남아있는 게 뭐 B, C, D, E, F 뭐 다양하게 GTS 관련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A가 되니까 B, C, D도 이제 현실화가 되겠구나, 먼 미래에 현실화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그런 지역들도 좀 같이 들썩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탄 쪽, 이게 아시다시피 동탄에서 혹은 이제 평택 지제에서 더 이어질 여지가 있죠. 이어지고 이게 이제 운정신도시까지 이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운정에서 동탄까지도 일단은 이제 서울역까지 이제 올 하반기에 이제 개통이 예정인데, 이제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삼성역까지, 동탄까지 이게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운정신도시라든가 이런 쪽, 일산의 이제 일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또 수혜가 입을 수 있다, 입을 전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그 부동산이 뭐 언제부터 좀 분위기가 탈 거냐면, 저는 이제 GTS-A가 개통이 되면서 조금씩 그런 게 언론에서 발표가 되고 뉴스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것 같다. 그래서 3월 말부터 조금씩 부동산이 좀 살아나고 매매가 전세 가격이 좀 더 오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게 저의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금리가 여러분 이제 상단은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내려갈 거지. 시간의 문제지, 이제 여기서 더 떨어질 거로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재작년 같은 집값이 많이 폭락했던 이유가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 졸이고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금리 때문에 이제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가 이제 상단은 찍었고 이제 밑으로 이제 하단으로 어느 정도 떨어질까가 관건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조금 더 투자 시장은 좀 더 훈풍이 더 불 여지가 있다. 이게 제 두 번째 생각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규제 완화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공약사항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시장을 좀 어느 정도 좀 자극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게 뭐 현실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분위기 자체로는 이제 시장에서 이런 공약사항이라든가 이제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이 조금씩 좀 흘러나오지 않을까, 정책들 같은 게. 그래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빨리 취득세 완화가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씩 현실화가 되면서 좀 거래가 좀 순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거래가 꽁꽁 언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거래가 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씩 풀어주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생각이고요. 뭐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요? 뭐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은 뭐냐면 대출 규제가 이제 좀 완화가 되고, 그다음에 뭐 특례 대출들 같은 경우에도
뭐 신생아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여파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출이 풀어주게 되면 아무래도 그걸로 인해서 또 수요가 또 몰리게 되는 거니까 그런 수요들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집값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더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대출 규제 완화도 어느 정도 좀 집값 상승과 전세가 상승에 좀 되지 않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저는 한 그 기점을, 그 시작점을 뭐 제 내피셜이긴 한데 한 3월 말 빠르면, 근데 이제 눈치 빠른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3월 말 전부터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말 전부터 빠른 경우에는 뭐 3월 초부터라든가 이런 눈치 빠른 투자자들은 조금 빨리 움직일 수도 있겠다. 예,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러분.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좀 눈여겨 보시는 단지들이 있으면 한번 조금 서둘러 보시는 것도 좀 어떠실까 하는 게 제 내피셜입니다, 여러분.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제 내피셜입니다, 내피셜. 어떤 과학적인 근거나 데이터나 통계나 이론은 절대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제 내피셜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뭐 정답인 것도 아니고 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제 말만 믿고 뭐 투자 판단하시진 않으신 게 좋겠고, 다만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실제로 얼마나 현실화 됐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참고해서 들으시면 같고, 근데 이런 가치를 모르신 분들은 제가 아무리 뭐 좋은 얘기를 하고 뭐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 귀담아 듣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어차피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 내피셜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하고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